한 장의 두툼한 현금 봉투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지갑에 넣어둔 목돈이 여러분의 평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큰 금액의 현금을 은행 창구에 들고 가는 순간 불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전혀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핵심 정보를 분명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금액 이상일 때 자동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기준을 짚어드리고 그 기준이 고정된 숫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현재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경우 자동 보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제도는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즉 CTR이라 불리며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통해 자금 세탁, 탈세, 불법 자금 이동 등의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금액을 나눠서 입금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 금액 이하로 반복해서 입금하면 시스템은 이러한 거래 패턴도 추적합니다. 반복적인 소액 거래가 특정한 목적이나 은폐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정밀하게 모니터링됩니다. 이런 거래들은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SAR, 즉 의심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SAR은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의 형태나 정황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 직원의 재량으로 바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반복적인 소액 입금이 어떻게 의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은행 직원의 판단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알아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보고가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만약 문의가 오더라도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실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런 서류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함께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명의 통장으로의 자금 이동 시 유의할 점, 사업과 개인 통장 분리의 필요성, 증빙자료 정리 적관, 계좌 이체와 카드 사용의 이점 등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안내드립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흐름은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돈을 은행에 맡기실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센터로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예금하거나 출금하면 단순한 기록 차원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거래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유로 큰 금액이 움직였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500만 원을 예금했다면 단순히 은행 기록에 남는 것을 넘어 금융정보분석센터라는 기관에 이 정보가 전달되며 문제가 될 만한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누군가를 억지로 단속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 자금이 사회에 흘러드는 것을 막고 여러분처럼 정당하게 돈을 모은 시민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범죄 예방과 시민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제도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알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이상이 신고 대상일까요? 지금은 단일 거래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예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전부는 아니며 반복적이고 패턴화된 입금이나 출금도 시스템에 포착되어 주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1,000만 원 이하로 자주 나눠 넣거나 꺼내는 방식도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평소와 다른 거래 양상을 감지하면 의심 거래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센터로 보고되며 이 역시 정상적인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 제도를 오해하면 세무조사나 처벌이 바로 따를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절차는 금융당국이 단순히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이 있을 때만 조사나 문의가 이루어집니다. 정당한 소득이나 거래라면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사안은 바로 정리됩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영업을 오래 하시다가 폐업하고 목돈을 입금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 사실을 증명하며 장사를 종료한 시점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 기간 동안의 세금 신고 내역서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열람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과거 몇 년간의 매출과 소득 흐름을 증명해 줍니다. 만약 아직 사업을 운영 중인 상태라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의 세금 신고 내역,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했다는 증거로서 중요하며 사업 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출 자료는 통장 거래 내역, 수기 매출 장부, 간이 영수증, 포스 자료 등 가능한 모든 형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매출 자료도 포함되면 신빙성이 높아지고 전기수도요금 청구서나 인터넷 통신 요금 청구서 같은 부가적인 생활요금 청구서도 실제 사업 활동 정황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나 상속 증여로 목돈이 생긴 경우라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심이 되며 금액의 흐름이 기록된 계좌 거래 내역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료는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로 얼마의 돈이 생겼고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확인 요청이 왔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하거나 설명 자료를 덧붙이는 것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거래가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준비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자금을 넘겨줄 때에는 반드시 정식 증여 신고를 통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건넨 경우 이는 국세청 기준으로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10년 동안 자녀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목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증여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모와 자녀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자금 이체, 내역,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정기예금 해지 내역서, 부동산 매매대금 내역 등, 그리고 간단한 사유서 정도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에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서 보관하는 것이더라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문서화하고 신고를 마치기만 하면 무리 없이 처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며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두면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불이익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사업자이거나 장기간 현금 거래를 해온 분이라면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개인의 자금 흐름이 뒤섞이게 되면 나중에 어느 돈이 매출에서 나온 것인지 어느 돈이 생활비인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통장이 혼용되면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게 보일 수 있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사업 통장은 거래처 입금, 매출 발생, 세금 납부 등 사업 관련 자금 흐름만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개인 통장은 생활비, 자녀 교육비, 카드 결제 등 사적 지출만 따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구분만으로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설명력이 훨씬 높아지며 세무 문의가 들어왔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 서류 정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사본, 간이 영수증,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입금 내역 등이 모두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거래처별로 서류를 구분하고 월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폴더를 구성하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본을 함께 보관하고 통장 거래 내역은 분기별로 출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중심의 업종일수록 수기로 작성한 장부나 수첩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서나 금융기관에서는 완벽한 자료보다는 일관성 있고 설명 가능한 흐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누락 없이 정리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 위주의 거래에서 벗어나 계좌 이체, 카드 결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면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투명성과 안심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처럼 자주 사용되는 항목을 카드로 처리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지출 내역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에서 계좌 거래로 전환하고 서류 정리 습관을 들이면 어떠한 금융제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정보를 알고 적절히 준비한 사람은 어떤 질문에도 숨김없이 대응할 수 있으며 오히려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지로 인해 스스로 불안해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낭비하게 됩니다. 목돈 거래를 앞두고 계실 때에는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미리 준비하시고 투명한 거래 수단을 기본으로 하시면 어떠한 걱정 없이 금융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준비만 하면 된다고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서류를 오랫동안 모아두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장사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대부분 영수증도 받지 않고 거래 기록도 따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 넘게 일을 해오면서 한 장 서류를 보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막상 돈을 찾을 때 설명을 요구받으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어디에 쓸 건지 이유를 대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일한 사람보다 불법적인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더 요령 있게 피해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제도 운영 방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목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먼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동보고 제도는 여러분의 정당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자동으로 기록되며 반복적인 소액 거래도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의심 거래 보고 역시 정당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제도는 세무조사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며 정당한 거래라면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필요 서류는 폐업 신고서, 세금 신고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와 기록입니다.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신고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증빙이 명확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금 사용보다는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를 적극 활용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며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의료비나 생활비 카드 결제는 소득 공제 혜택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목돈을 은행에 맡길 때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정보와 증빙,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제도를 잘 활용하면 거래가 더 안전해집니다. 정보가 힘이며 준비가 자신감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는 잊지 말고 꼭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힘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